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순환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카리스마 천재라고 평가되는 일론 머스크와 천재가 만든 차를 분해하여 혹독하게 비판했던 샌디 멀로 간의 질의응답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걸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모델 Y에 혁신적으로 적용된 일체형 바디 기술로 샌디 멀로는 기존 업체들이 이 기술을 따라가려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샌디 멀로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철학은 코드 행수를 줄이는 것이고 내 철학은 부품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부품 개수는 가능하면 적은 편이 좋기 때문이죠. 실은 꽤 오래되었지만 차량 뒷부분의 부품 개수를 세어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이것을 해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일론이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샌디 멀로는 차량 후부에 있는 휠 하우징 부위의 부품 개수에서 모델 3는 약 70개 이상이었는데 이번 모델 Y에서 단 2개로 만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줄였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휠 하우징 부위는 뒷바퀴를 앞뒤로 위에서 감싸고 있는 바디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이 휠 하우징 부분과 이 둘을 연결하는 바디 구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론은 천재 엔지니어 리더답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바디 휠 하우징 주위에는 70개의 서로 다른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조직 구조적인 에러가 발생하면 바로 제품에서 하자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개발할 때 많은 잘못된 질문과 올바른 답이 있었다고 하네요. 잘못된 질문과 올바른 답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휠 하우징 내 부품 중에서 이 부품을 만드는 데는 어떤 소재가 최적인가요? 그 옆에 있는 부품은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테슬라에는 아마 세계 최고의 소재 과학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스페이스 X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기에는 A 소재, 여기에는 B 소재식으로 약 50개 정도의 다른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개별적으로는 다 맞는 선택이었지만 전체 집합수로서는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하려면 리벳을 사용하기도 하고 스팟 용접을 하기도 하고 수지 제품으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지와 용접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직류에 의한 부식이 발생되기도 하고 각 부품 간에 발생하는 간격, 그 틈을 실리콘으로 메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일론은 이런 현상을 마치 프랑켄슈타인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부품 간의 갭을 메우기 위한 실링 작업과 실링 사이를 보수제로 메우는 것은 악몽이며 그것은 최악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링을 처리한 부분에 조그마한 에러가 발생하면 겨우 다 해놨는데 그 작은 구멍 때문에 NVH 즉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누수가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를 맞지 않기 위하여 테슬라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론은 이렇게 70개의 부품을 조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싱글 캐스팅, 즉 복잡하게 구성된 부품을 한 번에 하나로 찍어낼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부품 간의 갭도 없어지고 실링 작업도 필요 없고 몇 개의 서로 다른 합금도 필요 없으며 바디 생산 공장 사이즈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일론이 이러한 꿈은 드디어 모델 Y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 공법을 도입하여 모델 Y의 후 바디의 캐스팅을 추진한 것만으로도 바디 공정 전체 길이를 3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델 3 바디 라인에는 약 1000개의 로봇이 있습니다. 공정도 적은 편이 훨씬 좋죠. 모델 Y 라인에서는 300개의 로봇을 삭감했습니다. 차량 후부에 있는 바디 캐스팅 기술만으로 말입니다. 일론은 앞부분에도 바디 캐스팅을 하게 되면 300대 로봇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공법 도입의 장점으로는 외견적으로는 코스트 절감, 조립시간 단축 등 생산성의 혁신도 있지만 차량 강성이 강해지면서 주는 이점도 대단합니다. 앞부분까지 이루어지면 별 노력 없이도 BMW 7 정도 이상으로 드라이빙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샌디 멀로는 일론이 면전에서
왜 모델 3에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자기는 실망했다고 합니다. 일론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을까요? 그동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 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존 공장 설비를 뜯어 고쳐야 할 정도가 되고 또 동시에 캐시플로우도 지켜야 했던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모델 3에 적용하는 것은 80마일로 다니는 버스의 타이어를 교환한 것처럼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디 멀로는 15년 전부터 자기 작업장에서 테슬라가 실행한 기술보다 더 혁신적으로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한 후부 캐스팅, 중앙부 캐스팅, 앞부분의 캐스팅 샘플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전시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와 그 중에는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들도 저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헤이, 이렇게 차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라고 물으면 그들이 답변은 당신은 알잖아요. 우리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혁신한 방법은 자기들이 옛날부터 해온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샌디는 여러분 중에 테슬라가 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몇 개 캐스팅 머신을 구입하여 아주 숙련된 전문가에게 형을 만들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샌디는 테슬라가 추진하는 앞부분 구조와 뒷부분 구조 전체를 한 번에 성형할 수 있는 기계는 어디에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에 있는 업체 조사하여 주요 스펙 정하고 간단하게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햄버거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에 가서 이것 주세요 라는 형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번 테슬라의 시도는 기존 업체와 거대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3년이면 가능하다는 말도 합니다만 샌디는 정말로 3년이면 가능한지 되묻고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과 뒷부분을 캐스팅하고 나면 가운데 배터리 팩 부위는 어떻게 전개하게 될까요? 일론은 센터 캐스팅 적용과 관련하여 배터리 팩 부분을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테슬라가 설립할 당시부터 노력을 했지만 늘 어려움에 봉착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팩 구조에는 전기적 문제도 있고 바디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회사 전체를 리스크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델 3, 모델 Y도 궤도에 올랐고 신공장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일론은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생각하는 것은 배터리 팩과 바디 샤시를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모델 3의 배터리 팩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 팩의 두께를 열어보면 2170 사이즈의 원통형 배터리 셀이 1100개 들어있는 모듈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5kWh이고 중량은 451.5kg로 꽤 무겁습니다. 보시는 배터리 팩은 차량 가운데 바디 부분에 탑재하기 전 상태의 모습입니다. 배터리 팩은 자체적으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의 구조부재 역할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화면 위에 있는 것이 현재의 배터리 팩을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파티션 되어 있는 부분이 팩 안에 들어있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재이고 블루 컬러의 원통으로 보이는 것이 4개의 모듈 안에 있는 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통의 굵기는 2170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이 2170 사이즈를 4680 사이즈로 확대하고 셀과 셀 사이를 접착제로 붙여서 강도를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셀 자체를 구조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전단력과 관석 모멘트를 대폭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 후 이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샌디 멀로는 나무로 만든 배터리 셀을 기본으로 하여 가능성을 입증했었고 그 영상은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은 시간 문제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배터리 팩에 대한 일론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기존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셀을 모듈로 팩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감자를 마대 안에 담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는 강도 측면을 고려한 구조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셀들은 별도 보관 박스에 담아서 다시 팩으로 만들고 차량이 앞과 뒤를 연결하는 중간 부위에 얹혀놓는 현재의 방식으로 구조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이 배터리 팩을 차체 구조의 일부분으로서 설계해서 차체 구조 안에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를 포함한 새로운 구조가
완벽한 차체 구조가 되는 새로운 혁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회사 근무 32년은 차별화되고 유니크한 상품 컨셉 설정, 남보다 빠른 신기술 도입,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코스트 문제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혁신의 내용을 보면 흥분이 되었고 빨리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후배들이 가슴 설렘을 갖고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영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가 준비하는 완벽한 차체 구조 역할을 하게 하는 배터리 팩 기술 전개에 대하여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